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경제 규모라든지 또 국민 평균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8위, 9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12위, 13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 구조, 재산 구조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치중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아니면 다 성인이 돼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 자체를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쁜 사업을 합니까? 망할 사업을 합니까?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TV, 냉장고, 모든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컴퓨터, 휴대폰, 이런 반도체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발전이 될 것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우리가 지금 항상 즐겨서 보는 유튜브, 이거 다 구글 것입니다. 위험한 사업을 합니까? 망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세계적인 회사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주식을 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사업을 하면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사업을 하면 이것은 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주식을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 접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돈을 증식을 시키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이 주식 투자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 말씀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을 때는 퇴직을 하고 노후에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 몇 억을 집어넣고 매달 나오는 이자로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보통 이런 인터넷에 각 신문의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한 내용이 한 회사에서 나오면 매일경제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아시아투데이 또 뭐 이코노미스트, 서울경제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걸 어떨 때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어제 그저께 떴더군요. 은행에 1억을 맡기게 되면 월 6만 원밖에 못 받는다. 6만 원도 못 받습니다. 소득세 제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 월 6만 원이 안 됩니다. 연 70만 원이면 6만 원이 아니라 5만 몇천 원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게 되면 매달 6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 24, 5만 원 나옵니다. 은행에 넣는 것에 평균 4배 정도 나옵니다. 매달. 1억 올리면 24만 원, 25만 원이 나오고 은행 이자만 생각하면 월 6만 원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우선주가 훨씬 낫죠. 그렇죠? 당연히 효과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사고 은행에 넣어둡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금 손실, 그거 하나입니다. 원금 손실이 될까 봐. 내가 알뜰하게 모은 돈이 혹시라도 손해를 날까 봐 그 좋은 수익이 나온 것을 눈을 감고 은행에다 넣어둡니다. 나라가, 전 세계가, 경제가 발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후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렸을 때 지금은 뭐 학급의 인원이 적지만 보통 50명, 60명 그랬었어요. 한 반에.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 각 과목별로 진도가 나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한 번만 알려주면 금방금방 캐치하고 다 받아서 그 본인의 지식으로 습득을 하는데 일부 처지는 학생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 당연히 평균을 보고 진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경제, 금융,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는데 한 번에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설명드리는 것 이미 본인이 정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로 무리하는 것보다는 아 그래? 이러한 단어가 나왔어. 이러한 문구가 나왔어. 이게 뭔가?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점점 내가 배우게 됩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PER 이게 뭡니까? PBR 이게 뭡니까? EPS 이게 뭡니까? 그래? 내가 공부해보면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다가도 아예 처지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평균으로 보고 저는 쭉 진행을 해나가는데 본인이 못 따라올 때는 TV에 무슨 오락 프로 연예인들 나와서 떠들고 웃는 프로 유튜브에서도 장난치고 노는 프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주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내가 배우려고만 하면 자료는 널려 있어요. 얼마든지 공부하고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13만 명이었어요. 구독자가.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영상 만들기 직전에 보니까 13만 2,190명, 2,19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 힐링 여행자의 이 유튜브 구독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유튜브를 전체를 보는 지구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는 말은 그것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접긴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유망한 회사, 미래 발전적인 회사에 내가 지분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따먹기, 돈 내고 돈 먹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이러한 개념으로 붙었고 급등주를 따라다니고 테마주 따라다니고 싸구려 거래량 많은 거 이런 거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팔고 해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계속 여기저기 번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을 하고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내고 LG화학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왜 망할 사업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냉장고도 점점 좋은 거 나와요. TV도 점점 화질이 선명해지잖아요. 그리고 대형 TV들 나오고 또 사운드도 완전히 입체적인 서라운드 사운드로 점점 나오고 음향기기도 점점 발전되고 또 핸드폰도 점점 화질도 좋아지고 또 사진 찍게 되면 화소도 점점 높아지고 점점 발전이 되지 점점 후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건데 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 그 회사의 사업 지분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달라붙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그러면은 잘못된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요? 5억 있어요? 6억 있어요? 이제는 서울 시내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어갔습니다. 또 전세도 평균 가격이 5억이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중국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죠? 선진,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가보세요. 집값 얼마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라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가격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 기술이 지금이 끝이에요. 앞으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자동차 기술.
핸드폰, TV 만드는 기술 떨어집니까? 아니죠. 점점 발전할 거죠. 제가 제 구독자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오늘보다 3일 후, 한 달 후는 지금보다 떨어지겠습니까?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유튜브 전체, 전 세계 구독자들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은행에 넣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그동안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돈이 불어났는지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당금이요? 배당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적에 의해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 액수량이 몇 배가 올라가는지 이미 지난 영상에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연 3% 나오는 배당금, 그거는 껌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껌딱지만 해도 은행에 넣어두는 것과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며칠 동안 제가 미니스탁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주식에 접근하기 힘든 분들, 그동안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기 힘들었던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랬던 분들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미니스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으세요. 어떻게 계획을 잡나 하면 내가 매일 3,000원, 5,000원, 만원씩 미니스탁에 주식으로 저금을 해서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미니스탁이 아닌 정상적인 증권계좌로 옮겨서 100만 원어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회사의 주식을 사시든지 안전한 ETF를 사시면 됩니다. ETF 설명드렸죠? 벌써 이것도 저 중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ETF요? ETF가 뭐예요? 이러시는 분들은 또 공부를 또 하셔야죠. 그분들을 위해서 또 ETF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미니스탁으로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아니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빼서 QQQ라든지 또 국내에서 하는 나스닥 100이라든지 방플러스 좋은 거 몇 가지 말씀드렸죠. XLK 아니면 국내 우량주 탑10 이런 ETF는 안정적이에요.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좋은 종목들 다 포함되어 있는 ETF예요. 그러면 100만 원씩 모으면 ETF 또 사두세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꾸준히 푼돈을 모아서 또 100만 원 됐어요. 그래요? 또 ETF 갈아타세요. 그렇게 해서 쌓아두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든든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니스탁을 시작을 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0만 원씩 쌓이면 이것을 여기는 아직은 ETF는 없어요. 미국의 개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푼돈으로 그런 종목을 사서 100만 원이 되면 팔고 그걸 갖다가 안전한 좋은 ETF 종목으로 갈아타서 또 심어두고 또 생활하면서 또 100만 원이 모였어요. 아니면 300만 원 모일 때마다 해도 괜찮죠. 그래서 그것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점점 쌓여나가는 그 맛을 느낄 것이고 세월에 따라서 그 금액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계하십시오.